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을 봐드리는 시간이고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베스트 종목 상담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임명수 전문가님, 이번 시간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상담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신 첫 번째 시청자부터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SBS 미디어홀딩스요. SBS 미디어홀딩스 얼마에 몇 퍼센트 가지고 계세요? 4,240원에 예. 10%요. 4,240원에 10%예요. 네.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수하신 지는 한 2달 이상 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주가가 많이 빠져서 속상하실 것 같은데 손절을 하시지는 않으셨네요. 예, 뭐 저기 손절할까 하면 또 조금 오르길래 예. 기다려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어떤 점이 가장 답답하십니까? 아니 근데 지금 계속 뭐 외국인들이나 저기들 조금 사는 것 같아서 예. 기다리면 올라갈까 예. 아니면요 그냥 팔고서 나와야 되나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미디어홀딩스, SBS 미디어홀딩스는 좀 단기로 들어가신 종목인가요? 예. 예, 그러신데 주가가 빠져서 지금 2달 넘게 들고 있는 거고 지금 잘라야 되는 건지 기다려도 되는 건지 이 점을 저희가 좀 풀어드리면 될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하 팀장님과 함께 봐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 팀장님. SBS 미디어홀딩스가 저는 왜 빠지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올라야 될 주식인데 일단은 지금 약간 빠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면은 뭐 어느 정도 지금 미디어랩 쪽 관련 주들이 조금 소외받고 있지 않나.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사실 작년 하반기에 많이 올랐다가 조금 쉬고 있는데 제가 왜 빠지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드렸냐면 예. 일단은 작년 실적만 놓고 봐도 사실 작년 294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거의 100% 이상 증가를 했고 또 SM 미디어 홀딩스다 보니까 이제 자회사가 있죠. SBS라든지 SBS 플러스, SBS 컨텐츠업 이렇게 많이 있는데 최근에 물론 뭐 SBS 세무조사 과정에서 SBS 컨텐츠업 한 64억 정도 과징금 받았다는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데 원래 그런 뭐 단순한 이슈보다도 2월달 정도에 미디어랩 통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제일 수혜를 본다는 그 섹터를 보면 제일기획하고 SBS인데 그런 이야기 나온 이후에 2월달에 잠깐 반등한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조금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기관 사실 SBS 미디어 홀딩스처럼 시가총액 5천억 미만짜리들은 거의 다가 기관들이 핸들링을 하는데 최근 글쎄 한 달 정도의 기간 흐름을 보니까 계속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난 2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거의 15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일단 그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나 보겠고요. 조금 긴 그림에서 보면 SBS 미디어홀딩스 같은 경우는 한 3,000원 정도가 사실 가장 제가 3,000원 혹시나 내려오면 무조건이 좀 그러네요. 좀 사야 됩니다. 오히려 네. 사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잠깐 빠지는 거는 이런 데도 좀 수급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8월 이후에 하반기 시장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사실 종편 관련해서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컨텐츠 종류를 상당히 잘 갔었습니다. 근데 그 잘 가게 올린 세력 주체가 일부 특정 기관들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작년 말 이후에 4,500원부터 차익 실현 들어갔고 또 하나가 중간에 들어온 개인 로스권 물량까지 밀리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관련 업종들이 제일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세가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날 것이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어떤 세력들이 들어왔다가 그것을 좀 수급적인 측면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조금 자기 제값을 못 받고 있다 그렇게 분석하면서 조금 매수가보다 상당히 낮고 좀 지겨운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길게 한번 가져가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 팀장님이 왜 빠지는지 모르겠다 하신 거는 기업이 그래도 좋다라는 의견이시니까요. 지금 당장 매도하시기보다는 좀 더 기다려 보시고요. SBS 미디어홀딩스부터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몇 개 보고 또 전화 받아볼게요. 효성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효성을 8만 원에 15% 사신 분 계십니다. 임명식 전문가님. 네, 예. 그 효성의 경우 최근 들어서 뭐 바닥을 다지고 상승 추세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효성의 경우에는 뭐 섬유 부분이 일단은 그 3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스판덱스에 대한 중국 호주세 이 부분이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주력 사업인 그 중화학 부분, 중공업 부분이 현재 그 아직까지 이렇다 할 그런 수주 모멘텀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국에서 뭐 주택 건설이라든가 발전 플랜트 부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변압기 부분에 대한 매출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발생할 텐데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그 효성의 경우에는 적어도 한 2분기, 3분기 정도 시간을 두고 대응해야 될 텐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8만 원대입니다. 좀 낙폭이 큰 그런 상황이긴 한데 5만 5천 원대에서 일단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에 놓여 있고 단기적으로 7만 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있어서 그 참으로 뭐 한 4, 5개월 동안 바닥을 다지는 그런 그 인고의 시간을 버텨내셨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투자 비중이 뭐 50%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는 그렇고 일단 다시 한번 7만 원대를 돌파하면은 매수하신 가격대 7만 5천 원, 8만 원대를 향한 주가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자금은 다른 업종 종목 탄력적인 그쪽 그 분야에서 수익을 내시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물량은 적어도 뭐 한 7만 5천 원까지 들고 가셨다가 여기서 투자 비중을 줄여가지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효성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시그네틱스 볼게요. 시그네틱스를 4,202원에 사셨고 비중이 20% 되시는데요. 물타기를 지금 해도 됩니까? 이렇게 추가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하tin영님. 물타기요. 예. 물타기라는 표현은 앞으로 쓰지 마시고요. 조금 내려오시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투자자 입장에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주식은 물론 어떤 그 저가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기본적인 가격 갖고 있는 가격보다 한 20% 이상 빠졌을 때 제가 볼 때는 시그네틱스 한 3,800원 밑에서 한번 추가 매수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종목이 뭐 하는 회사냐?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국내 기존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향후 추세 자체는 삼성전자 향후에 비메모리 비중을 늘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면 사실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하나마이크론이나 STS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같은 섹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슈가 나오고 사실 2월 달에 잠깐 많이 올랐었죠. 이때 오른 거는 일본의 LP다 파산 이야기 나오고 나서부터 실제적으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또 치킨 게임에서 삼성전자의 또 우위가 오면서 그런 것이 좀 나왔고요. 하지만 왜 이런 종목이 반도체 후공정 시스템 쪽에 좀 못 가냐면은 삼성전자가 물론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설비 투자를 늘리는 거는 늘린다고 한 건 맞습니다만은 가시적으로 지금 요 섹터 자체들이 실적이 다른 어떤 반도체나 IT 부품보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좀 장기적으로 좀 묻혀있지 않나, 물려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고요. 시그네틱스 이 종목을 조금 긴 그림에서 한번 보면 제가 주봉을 한번 보겠는데 딱 보면은 2011년 이후로 한 4,000원 기준선으로 움직이고 있죠. 4,000원 기준선으로 움직이고 뭐 작년 8월 같은 경우에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정시 자체가 미국이나 유럽 신용 등급 때문에 빠지다 보니 같이 빠졌던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 1, 2년간의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나 시그네틱스 이 종목은 아주 밴드를 잡았을 때는 최소한 3,500원에서 4,500원 밴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지금 뭐 매수가 대비 조금 낮게 했기 때문에 추가에 대한 매수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한 3,800원 이하, 한 3,700원 정도에서 뭐 재매수를 공략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현 상태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매수 시점 가격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체크를 해 두시고요. 시그네틱스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CJENM요. CJENM이요. 네. 예, 우리 시청자님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예, 매수가가 31,500원이고요. 예, 50%요. 비중을 많이 실으셨네요. 네. 한 번에 50% 사셨어요? 네, 바닥인 것 같아서 예. 샀는데, 산 지 한 달 좀 안 됐거든요. 예, 근데
다른 종목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것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팔까 말까 하다가 조금 아직 안 팔고 있어요. 예, 어제 안 팔기는 잘한 것 같은 게 오늘은 네네. 좀 오르네요. 네. 예, 물어보고 파시는 게 좋은 거니까요. 우리 전문가님께 그러면 CJ ENM을 들고 가도 되는지 이거 여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명수 전문가님. 한 달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팔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뭐 바닥에서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CJ ENM이 음원이라든가 게임, 미디어 부분 쪽에서 이제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데 이 모든 그 엔터테인먼트 각 분야를 아우르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축소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다행히도 그 전일 공시 내용을 보면은 유선 사업자를 그 자회사인 CJ 헬로비전으로 매각하게 되는데 매각 대금이 약 한 1,700억 정도 됩니다. 현재 뭐 차입금 비중이 2,200억 되니까 부채 비율이 뭐 거의 뭐 80% 이상 내려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과거 기아자동차가 단기 그 부채 비율이 한 1조 한 5천억 정도 넘어섰는데 이 부분이 급격히 감소되면서 재무 구조가 개선되면서 급격히 그 주가 상승이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CJ ENM 마찬가지로 그 부채 비율 축소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뭐 한 3만 5천 원까지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재 그러한 호재성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쪽에서 아직까지 수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CJ ENM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 베이스에 힘입어 상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 그 투자 비중이 50%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는 그러한 상황을 잘 살펴봐야겠고 3만 5천 원대가 단기 저항 라인들에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만 5천 원대 이후부터는 실적, 매출액이 얼마만큼 호전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상의 주가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하신 가격에서 2만 9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 홀딩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CJ ENM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몇 개 보죠. 한진해운 볼 텐데요. 5949님께서 문의를 하셨고 한진해운을 18,900원에 4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언제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 팀장님. 예, 일단 해운업종 같은 경우가 사실 2월 달 소리 소문 없이 거의 대박이 났습니다. 전 대박을 표현을 쓰겠는데 한진해운 같은 경우 2만 원 정도 있다가 뭐 19,000원까지 왔으니까 이 정도면 대박이지 않나 싶은데 해운업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BDI 지수가 되겠죠. 사실 BDI 지수 같은 경우도 750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9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밑에서 보니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맞습니다만 BDI 지수 자체가 워낙 고가권이 한 1120 정도까지 작년에 있다가 많이 빠이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그 해운업 쪽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운임 비용 인상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 발틱 운임 지수라고 말하는 BDI 지수를 말씀드리겠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BDI 지수보다는 CCFL이라 그래서 중국의 상해 운임 지수에 대해서도 가지 많이 연동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그 지수를 보는데 그 지수도 일단 반등을 했다. 그래서 해운업황 일단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그 시세 해운업종 비용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많습니다. 그런 거 미리 생각해 주시면서 투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조금 더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거는 팔아야 되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기술적 분석은 이게 전형적인 헤드 앤 숄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 3월 5일날 고가가 있고 양쪽 어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면 즉 19,000원을 못 가면 테크니컬 분석으로는 얘는 내려옵니다. 16,000원, 15,000원까지 내려오는데 그건 어떤 그 기술적 분석이 이제 국한되는 것이고 투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만약에 19,000원을 돌려버리면은 실제적으로 한진해운은 2만 원 주가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기류에 놓여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요. 딱 구체적으로 선을 그어드려서 실질적으로 밑으로는 16,500원, 위로는 19,000원 정한 상태에서 일단은 그 박스권에 있을 때는 추이를 좀 지켜보시고 만약에 19,0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한 21,000원까지 보시고 16,500원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은 역시나 아직까지는
업 지수가 계속적으로 추세를 돌리기에는 어렵구나. 그러면서 그때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문자 종목 볼 텐데요. 한 분이 두 종목을 모두 문의를 하셨습니다. 신양을 6,880원에 10% 가지고 계시고 또 조이맥스도 있는데요. 16,200원에 10%, 신양과 조이맥스 모두 비중은 10%시고요. 다행히도 매수가까지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시면서 4660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임 전문가님. 네, 먼저 신양의 경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수하신 단가가 최근 고점에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 뭐 신양의 경우에는 6,500원, 6,000원을 뭐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일단 뭐 들고 가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신양의 경우에는 뭐 최근에 등록된 그런 신규 회사이긴 한데 삼성전자에 대한 납품 비중 휴대폰 케이스인데 이쪽에 대한 공급 물량 증가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7,000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적이 뒷받침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7,000원대를 단기간에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눌림목 조정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6,000원대를 이탈할 시에는 일단 투자 비중을 대폭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고 만약에 뭐 실적이 괜찮게 양호하게 나온다 하면은 뭐 7,000원대로 돌파하고 8,0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작년도 EPS가 한 1,100원대에서 금년도에는 뭐 한 1,700원 정도로 급속히 영업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점에 잘 주목하시고 조이맥스의 경우에는 뭐 주가 차트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저가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뭐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500원, 15,5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 홀딩 하시고요. 다만 역시 전고점대인 19,000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거래량이 뒷받침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뒷받침되면서 18,500원, 19,000원대를 돌파하는지 이 점을 보고 차익 실현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18,000원, 18,500원을 보고 홀딩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이번에 캠트로닉스 보겠습니다. 캠트로닉스 문의하신 분은요. 15,0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고 보유한 지 한 달 되셨다고 계속 들고 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하 팀장님. 예, 캠트로닉스는 아마 아침 제가 방송에서 한번 했던 종목이네요. 이 지금 국내 아무래도 관련해가지고 삼성과 애플의 공동으로 납품하는 회사에 대해서 항상 주목을 하라 그럽니다. 사실 한쪽에만 납품하게 되면은 굉장히 뭐 아이폰이 잘 나갈 때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는 안 갈 것이고 또 갤스가 잘 나갈 때는 또 반대의 경우가 생겼죠. 근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련해서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관련해서 애플에도 납품을 하고 또 어디죠? 예, 삼성전자에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IT 종목 중에서 제일 잘 가는 빅10 안에 드는 종목 중에 하나가 캠트로닉스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적 분석만으로 많이 올랐다는 측면 저도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125만원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의 애플이 어느 정도 500거 600달러까지 600하는 상황에서 약간 뭐 바로 끝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실적 시즌이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 실적의 어떤 흐름 자체가 어떤 기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는 조금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느 정도 지금 매수가랑 좀 비슷하신가요? 약간은 조금씩 이익 청산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건 약간 다른 발상인데요. 지금 현재 수준으로 15,400원 기준으로 해서 캠트로닉스의 시가총액이 999억 원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코스닥에는요, 예전에 SM도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시가총액이 1조 딱 넘어갈 때 그때는 상당히 버거워하고 내려왔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럼 1조의 벽이 있고 또 하나가 코스닥 개별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000억의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캠트로닉스가 딱 그 자리에 왔지 않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열어둡니다만은 여기서 바로 15,000원에서 글쎄요 17,000, 8,000원까지 바로 가긴 좀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서 차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가져가시고요. 어느 정도 15,000원에서 16,000원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됐을 때는 재매수를 다시 공략하는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정밀화학 바로 볼게요. 삼성정밀화학은 6844님께서 문의하셨고요. 57,900원에 25% 가지고 계신데 가지고 있은 지가 한 7, 8개월 정도가 됐는데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정밀화의 경우 다행스러운 거는 1분기
그 영업이익이 한 48% 정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 일단은 그 보유하시면은 그 뭐 수익률을 내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현재 뭐 그 차트상 보면은 55,000원대에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월봉 추세를 보시면은 그 7만 원대에서 일단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2010년도 말부터 2011년 초까지 폴리실리콘 진출 소식에 의해서 강하게 상승했는데 이때는 좀 그 오버슈팅이 강하게 나타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그러니까 과거에 8, 9만 원대의 그 주가까지 보고 장기 투자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7만 원대 전후에서 일단 단기로 대응하시고 추후에 다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정밀화학의 경우는 삼성그룹 내에서 폴리실리콘이라든가 여타 그 소재 사업 부문으로 다각화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성장 동력 부분에서 매출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7만 원까지만 보고 시장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목표가 7만 원 정해 주셨군요. 삼성정밀화학 받고요. 전화 한 통 또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멜파스고요. 멜파스요. 예. 네.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네, 비중은 100%예요. 네. 25,500원이요. 25,500원에 100%. 최근에 사셨어요? 한 열흘 조금 더 된 것 같은데요. 열흘 남짓되셨고 한 번에 100% 들어가셨습니까? 네. 예. 어떤 이유로 사셨는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이평선이 모이는 것 같아서 예. 좀 지지를 받고 올라갈 줄 알고 이제 좀 샀는데 좀 많이 떨어져갖고 좀 걱정이 되네요. 기술적인 분석을 하신 거고요. 뭐, 잘 모르니까요. 예. 전문가께 그럼 바로 여쭤봐야겠어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그 타 종목에 비해서 좀 신용부익이 많이 높은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좀 많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려드릴게요. 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하 팀장님. 세 가지를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왜 딴 애들은 잘 가는데 얘는 안 가는지, 예. 그리고 신용 물량.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이제 터치 패널 시장을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종목이 있습니다. S맥, 일진 디스플레이, 웰파스, ELK 이런 종목이 있는데 뭐 나중에 확인하신다 그래도 S맥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잘 가는데 유독 멜파스와 ELK는 잘 못 갑니다. 줄을 잘 써야 되는데 그 매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예. 멜파스는 원래 삼성전자 터치칩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ELK는 LG 쪽에 많이 들어가고 S맥이나 LG 디스플레이는 또 이제 삼성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터치칩 자체 지금 그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멜파스 이 주식은 진짜 좋은 주식입니다. 진짜 좋은 주식인데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스마트폰 시리즈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터치칩의 어떤 그 구조 방식을 약간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재 멜파스가 기존에 갖고 있던 사업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11년도 기준으로 S맥이나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은 영업이익이 따블이 났는데 멜파스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60%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것이 펀더멘탈적인 측면이고요. 또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멜파스는 주봉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상장되고 나서 15,000원짜리가 30,000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50,000원까지 갔던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냐면 그만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성장성은 상당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을 보고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은 단기적인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안 가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또 차후에는 IT 대장주로서 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테크니컬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셨다 말씀드리는데 기술적으로 제가 풀어드리면 어떤 급등주가 되든 간에 작년 10월달처럼 이렇게 오랜 상태 25,000원, 30,000원대 멈춰 있다가 시세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면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하락 영향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 신용 물량이 많이 쌓이고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회사가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여기에 개인들이 많은 신용 물량으로 매수를 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 멜파스까지 상담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한미 자유무역 협정 발효를 계기로 전화통화를 통해 한국 간 교역 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30분부터 10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한미 FTA 발효가 양국 경제 발전 및 양국의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미 FTA 발효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 국민과 양국 동맹의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2주 후 핵 안보 정상회의 때 핵 테러 예방을 위해 협력하고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들이 주식 거래를 이끌며 주식 거래량이 폭등했습니다.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월 총 주식 거래량은 132억 200만 주로 2009년 5월 이후 3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거래 대금도 143조 8천억 원으로 6개월 만에 최대였습니다. 거래량 증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끌었습니다. 실제 개인 매도는 119억 100만 주로 2009년 4월 이후 가장 많았고 개인 매수도 118억 8천만 주로 2009년 5월 이후 최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증시 화랑기를 맞아 개미들의 거래량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생명보험료 인상률이 5% 이내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료는 10에서 20% 오를 전망입니다. 애초 보험사들이 올리려던 인상폭이 당국의 압박에 의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생보사는 보험료 인상률이 평균 5%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보험금 환급이 없는 소멸성 보장 상품은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저축성 비중이 큰 상품은 인상폭이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원이나 진료비를 실비로 보상하는 실손 의료비 보험은 원래 보험사들이 주장했던 30에서 40% 인상률이 아닌 10에서 20%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생보업계는 7월부터, 실손 보험업계는 4월부터 인상률을 순차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단체가 예금금리는 적게 주면서 대출금리만 지나치게 많이 받는 은행에 대해 계좌 바꾸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시민모임은 오늘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을 맞아 당신의 은행을 바꾸세요 운동을 벌일 예정인데요. 소시모는 국내 은행별 예금 및 대출 이자율 비교 조사를 한 뒤 가장 합리적인 은행으로 계좌를 옮기는 소비자 운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그리고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와 함께 이달 말일인 31일에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부산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